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외동아들 민석이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작년 봄, 민석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아들 얼굴에 활짝 핀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꽃밭이 된 것 같았죠. 예비 며느리 지연이를 처음 만난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민석이가 얼마나 좋은 짝을 만났는지 어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연이는 생각보다 참 단정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조용조용 말하는 모습에서 단아함이 묻어나 첫인상이 무척이나 좋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지연이의 옷차림이 너무나 수수한 거예요. 지연아, 우리 민석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니?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6개월 됐어요,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렇구나. 우리 민석이 어때? 네, 정말 잘해주세요. 민석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지연이의 대답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수수한 옷차림이 마음에 걸렸죠. 지연아, 혹시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는 생각 안 했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어요. 네. 아, 맞아요. 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니까 정말 특별한 날이죠.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황한 지연이를 보며 저는 얼른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단지 좀 더 멋있게 차려입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옷을 고르는 센스가 없나 봐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괜히 첫 만남부터 아이를 당황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옷차림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도 되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지연이 어땠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이는 참 착해 보이더라. 예쁘고 단정하고. 근데 말이다. 근데요. 옷차림이 좀 너무 수수하더라. 첫인사하러 오는 날인데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지연이가 원래 검소한 스타일이에요.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젊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혹시 우리 민석이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예비 며느리 지연이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거든요. 착하고 단정해 보이는 건 좋은데 어째서 이토록 수수하기만 한 걸까? 그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동네 친구들과 약속한 산책을 나갔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곤 하는데 그날따라 제 표정이 무거워 보였는지 친구 영자가 물었어요. 순심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제 민석이 애인을 처음 봤어. 어머, 그래? 어때? 다른 친구 미경이가 궁금해했어요. 글쎄, 예쁘고 착해 보이긴 한데 옷차림이 너무 수수해. 첫인사하러 오는 날인데 그렇게 입고 오다니 참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만 좋으면 됐지? 영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다른 의견이었죠.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지? 시댁에 첫인사하러 가는 날인데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가면 어떻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야.
우리는 산책을 마치고 근처 찻집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넘어갔죠. 요즘 애들은 다들 명품 좋아하더라. 영자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 며느리도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 가는 게 일이야.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우리 민석이 여자친구는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고. 에이, 겉으로만 그런 거 아니겠어? 요즘 젊은 애들 다 명품 좋아해. 영자가 말했어요. 그럴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미경이가 거들었어요. 분명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그러는 걸 거야. 어른 앞에서 좋은 인상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지연이가 그런 속셈으로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검소한 성격일까요? 집에 돌아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결혼은 평생의 대사인데 며느리가 될 아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지연이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아니? 민석이가 대답했어요. 아, 지연이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간호사세요. 그렇구나. 집은 어디 사신다니? 강북에 살아요. 왜 그러세요? 엄마,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알고 싶어서.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가족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네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더 복잡했죠. 혹시 그래서 지연이가 그렇게 수수한 옷차림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설쳤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일이잖아요. 과연 우리 가족과 지연이네 가족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어요. 민석이가 지연이와 함께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일어나 집안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번에도 지연이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쓴 듯 보였죠.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제가 물었어요. 네, 먹고 왔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민석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거실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커피를 들고 나와보니 민석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저는 지연이와 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너는 평소에 쇼핑을 자주 하니?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쇼핑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명품 좋아하던데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명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한 옷이 제일 좋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지 않니?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지연이의 검소함이 대견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민석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소박해도 괜찮을까? 민석이가 돌아오자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이의 직장 생활, 민석이와의 연애 이야기 등을 들으며 시간이 흘렀죠.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 같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너무 수수한 것 같아 걱정이에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글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검소한 젊은이가 어디 흔한가요? 순심아,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제 마음속 걱정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혹시 지연이가 우리 집안 형편을 의식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지연이가 정말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하니? 엄마, 자꾸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연이는 정말 검소해요. 제가 선물해줘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넌 그게 좋니? 네, 저는 그런 지연이가 좋아요. 물질적이지 않고 순수해서요. 민석이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일기장에 제 마음을 적어 내려갔어요. 참 착하고 예쁜 아이 같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내가 너무 물질적인 걸까? 아니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걸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연이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죠. 과연 지연이는 정말로 명품을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지연이에게 좋은 가방 하나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검소하다지만 젊은 나이에 예쁜 물건 하나쯤은 가지고 싶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오늘 시간 되니? 나랑 같이 백화점 가자. 내가 예쁜 거 하나 사줄게.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주는 건데 그냥 받아. 우리는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지연이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꼭 사주고 싶어서 그래. 맘에 드는 걸로 골라보렴. 우리는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지연이가 조금 어색해하는 듯 했지만 점점 편안해지는 모습이었죠. 지연아, 저 가방 예쁘지 않니? 한번 들어가 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지연이가 망설이는 듯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명품 매장으로 향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희 며느리 될 사람인데 가방 좀 보러 왔어요. 직원이 지연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고객님께 잘 어울릴 만한 가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연이는 조금 불편한 듯 보였지만 이내 가방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연이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죠. 이 가방은 어떠세요? 최근에 나온 신상품인데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아요. 직원이 말했어요. 지연이가 가방을 살펴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저는 지연이의 반응을 보고 기뻤어요. 마음에 들면 한번 매어봐의 지연이가 가방을 어깨에 매더니 거울을 봤어요. 그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죠. 어머니, 정말 예쁘지만 너무 비싸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가 사줄게. 마음에 들면 가져가고 바로 그때였어요. 다른 직원이 다가와 지연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고객님. 또 오셨네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 또 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말이니? 내가 여기 자주 온다고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구경하러 왔었어요. 직원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지난번에 보셨던 모델 말고 오늘은 다른 모델 추천드려요. 이 시리즈의 새 컬러가 나왔는데 고객님 스타일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연이를 바라보니 그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연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너 여기서 가방을 샀다는 거야?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직원이 우리의 대화를 눈치챘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나 보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지연아, 정직하게 말해봐. 넌 여기 단골이구나.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 저 명품을 아주 좋아해요.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지연이가 보여줬던 검소한 모습, 명품을 싫어한다던 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니?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지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점점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렸어요. 어머니께 실망시켜 드릴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지연아, 우선 집에 가자. 여기서 이야기하긴 곤란하구나.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백화점을 나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지연이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차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을 때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줘.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건지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민석 오빠를 만났을 때 오빠가 검소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척했죠. 하지만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예쁜 물건들을 좋아했어요. 특히 명품 가방이나 옷을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니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어머니께도 민석 오빠에게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 왔어요.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넌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특히 민석이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지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전 정말로 민석 오빠를 사랑해요. 그래서 오빠가 원하는 모습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이의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사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선 안 돼.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민석이한테 전부 말할 거야. 이 지연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민석 오빠에게 직접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넌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했어. 특히 민석이를.
이건 관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야. 지연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저는 한동안 지연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아이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결심을 한 뒤였죠. 미안하다. 지연아.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민석이가 결정할 일이야. 난 단지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집에 가보렴. 내일 민석이한테 연락할게. 넌 당분간 민석이한테 연락하지 마라. 민석이가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해. 지연이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민석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이를 배웅했죠.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민석이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들의 앞날을 위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엄마야. 오늘 시간 좀 되니? 너랑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민석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그리로 갈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 온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곧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민석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민석아,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석이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지연이의 고백, 그리고 제가 느낀 배신감까지. 말을 시작하기 전 저는 심호흡을 해야만 했어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석아, 어제 지연이랑 백화점에 갔었어. 민석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갑자기요? 지연이한테 좋은 가방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런데 제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민석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백화점 직원이 지연이를 알아보고 지연이가 평소에 명품을 자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 그리고 지연이가 모든 걸 고백한 일까지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점점 심각해졌죠. 아들아, 나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단다. 하지만 지연이가 직접 인정했어.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 깊은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해라.
거짓말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이라는 걸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며왔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민석이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차라리 침묵했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민석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매일 밤 전화기만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죠.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여보, 민석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너무 걱정 마. 민석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없어 걱정되던 차에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달려나갔어요. 민석아, 어떻게 됐니? 민석이의 표정이 몹시 어두웠어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죠. 저는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지연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가슴 한쪽이 시큰했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석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엄마 말씀대로였어요. 지연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명품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겨왔다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고백을 듣고 나니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들이 전부 설명이 되더라고요. 어떤 점들? 가끔 지연이가 비싼 물건을 보고 눈을 못 떼는 것 같았는데 제가 물어보면 별로 관심 없다고 했거든요. 그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고 어렴풋이 느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의문점들과 비슷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 거니?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헤어지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명품을 좋아하는 것보다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죠. 아들아, 넌 옳은 결정을 한 거야. 사랑은 믿음이 기본이란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는 법이지. 민석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너무 아파요.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졌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민석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시간이 지나면 민석이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왔어요. 여보, 아직 안 자고 있었소.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잠이 안 오네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민석이, 많이 힘들어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내가 이 일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민석이가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민석이가 저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 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민석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뿐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지금은 민석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민석이가 이 아픔을 잘 이겨내고 더 강해지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옳았기를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희 가족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죠. 하지만 가끔 지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처럼 카트를 끌고 이것저것 물건을 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곳에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여전히 수수한 차림새였죠. 지연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것이 보였죠. 잘 지내세요, 어머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니? 지연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무척 슬퍼 보였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 지연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마치 그날의 일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요. 그래,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다.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넌 너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지연이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민석 오빠는 잘 지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래, 잘 지낸다. 너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지연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충동적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넌 왜 여전히 그렇게 수수한 옷차림이니? 지연이가 다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리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명품이나 화려한 옷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지연이가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이것 또한 또 다른 거짓말일까?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연이가 사라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그때 우리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지연이를 이해해 주었다면, 만약 지연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면 우리 민석이와 지연이는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모두 지나간 일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장보기를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지연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슬픈 눈빛, 여전히 수수한 차림새, 모든 게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문득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았죠. 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우연히 지연이를 만났다.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다. 그 아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진심처럼 보였다. 민석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지연이 생각이 난다고 하던데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다. 처음에는 지연이가 너무 검소해서 걱정했는데 나중에는 명품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관계가 깨져버렸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지연이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민석이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어디선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을 지연이의 행복을 위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결정이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고,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믿으며 조용히 잠이 들었답니다.